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다음 주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핫한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30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송가람 SK인베스트 대표, 이창대 장인투자클럽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은요.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 상위, 그리고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이 5가지 기준을 토대로 30개의 종목을 먼저 추려냈고요. 이 중에서 한 분당 3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베스트 30 먼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정말 오랜만에 XR, AR 관련주가 좀 튀었습니다. 메타의 이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발 훈풍에 급등하면서 맥스트와 자이언트 스텝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름을 올렸고 뉴프렉스도 오늘 강세 보였죠. 여기에 오늘 카지노주 파라다이스와 롯데 관광개발도 눈에 띄고요. 또 페노션과 HMM 최근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해운주의 외인과 기관이 또 한 번 주목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0개 종목들의 특징까지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다음 주 흐름까지 지켜보면 좋을 삼삼한 종목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송가람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저희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다양한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금리 이슈 그리고 개발적인 이슈,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10월 달 한번 잘 지켜볼 섹터,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이 비만 관련된 주들 우리가 지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대형주 중에서 가장 먼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이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약품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계속해서 10월 달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10월 달에 GLP-1 제제 판매, 국내 판매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 외에도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 10월 달에 GLP-1 제제의 국내 판매 여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비만 치료제의 시장 자체 규모가 24년 150억 달러에서 30년 77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GLP-1 유사체 치료제 국내 판매가 10월 중에 판매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한 이슈 저번 주에 다뤘었지만 이 점은 시장 자체에 우리가 호재가 될 수 있다. 단기로는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래량의 증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는 외국계 제품들에 대한 시장 장악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판매가 이어지고 지금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는 이런 비만 시장들의 약품들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임상 부분에 있어서 1상, 2상, 3상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제품군들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유한양행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번 주 내내 유한양행은 검색 상위로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투자자분들, 특히 보유하신 분들도 많이 고민을 갖고 지켜보시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이창대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이 시간에 이제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내일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금요일 밤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를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종목을 캐치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이 종목을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항공을 제가 먼저 준비한 이유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직 기술적으로도 돌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기에는 조금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으려면 미리 그 종목이 타점을 주기 전에 확보하고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관심 종목에서 보고 있던 그 종목이 타점이 왔을 때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대한항공을 왜 지금 먼저 눈여겨보고 있어야 하냐면 당연하게도 앞으로 오를 만한 이슈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여행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줬었죠. 이건 뭐 효과라고 보긴 그렇고 그런 악재들이 보여졌었는데 네. 이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퇴보됐었던 이 여행 수요 자체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미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도 당시의 여객 수보다도 이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1월에서 8월 올해 이제 상반기 좀 넘어서는 수준까지 국제선 탑승률도 84%를 조금 넘어가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선 탑승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여행객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 이제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사업이 좀 잘 되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사업을 볼 때 매출이 올라가겠다라는 것만 기대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는데 마진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수익성이 좋은 모델로 갈 수 있는가, 이걸 봐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동계 시즌이 어떻게 보면 좀 역사적으로 비수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이 비수기 시즌도 항공편 늘리기 본격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비수기라고 예상이 되고 있던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항공편 늘리기를 시작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업이 잘 될 때는 가격이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밀어 올렸을 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변동시키는 요인 중에 수요랑 공급이 있죠. 근데 공급 충격을 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긍정적으로 수요가 밀어 올리는 매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항공업계는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이제 환율과 유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환율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연료비 자체를 우리가 수입을 해오고 또 쓸 때는 달러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환율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고 오늘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환율이 하방으로 이제 안정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수익성이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항공사 운영비의 보통 20에서 30%를 차지하는 게 유가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최근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제가 왜 기술적으로 아직 타점이 왔다라고 보지 않았냐면 주봉상 이 120선 매물대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돌파하기가 어려운 매물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120선 매물대를 계속 저항을 막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봉상 120선 돌파가 이루어졌을 때 매수 타점을 좀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괜찮은 종목, 올라갈 수 있을 법한 여건과 상황,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을 미리 포착하고 계셔야 이렇게 120선 나중에 돌파가 나올 때 매수 타점을 바로바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을 법한 종목들은 한번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놓으시고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창대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대한항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 요즘 같은 시장에 4거래일 연속해서 외인과 기관이 함께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수익성 개선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이 첫 번째 종목 다음 주 대응 전략 한 문장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 저희 유한양행 다음 주에는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한 고점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유한양행은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그렇게까지 높은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고점에서 눌린 이후에 지금 잘 지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도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매수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대표님, 저희 대한항공 다음 주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저는 이제 고환율
고환율에서 이제 저환율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고유가에서 저유가로 넘어가는 시기에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율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 그리고 앞서 매수 타점까지도 함께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송가람 대표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저는 뉴프렉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뉴프렉스라고 하면 네. PCB 기판 업체죠. 그래서 기존에는 뭐 PCB 중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반도체 쪽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같이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메타버스 이슈가 나왔다라는 점. 여기에서 메타에서 새로운 AR 스마트 환경 오라이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시판 전에 어느 정도 보여주는 시연을 위한 제품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MVP 모델이자 어느 정도 구현이 상당히 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들의 반응 굉장히 놀라웠다라는 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메타 CEO 같은 경우에는 이 오라이언 자체가 스마트폰을 이을 차세대 기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차세대 컴퓨팅 기기까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존에 한창 이슈가 있었죠. 바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것들,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되겠느냐라는 점에서 기존에 우리가 아바타를 형성했다든지 새로운 세상에서 이 인터넷 세상에서 다른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 현실 속에서 바로 직관적인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는 바로 AR,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VR, 여기에 믹싱해서 XR까지 이 부분을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글래스 이전에 뭐 구글 글래스 이전에 애플 글래스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상당히 흥행에 있어서 크게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AI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시제품에 대한 이슈가 함께 나오면서 이 시제품이 어느 정도 스마트폰 그리고 또 한 가지 컴퓨팅에 있어서도 이 퍼스널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의 단순한 단기적인 흐름 외에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메타버스와 VR, XR 기기가 주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PCB, 그중에서 애플 PCB에 대한 공급을 꾸준히 하고 있는 뉴프렉스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송가람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뉴프렉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뉴프렉스는 어제도 20% 급등, 오늘도 12% 급등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검색 상위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 저희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마찬가지로 앞선 종목과 같이 좀 네. 미리 준비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라는 건설기계 종목을 준비해 왔고요. 왜 이걸 준비해 왔냐면 지금 글로벌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시장 흐름 자체가 이 건설기계 그리고 인프라 쪽으로 돈이 몰릴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맨 처음 캐터필라라는 종목의 주가를 보면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같이 한번 차트를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캐터필러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대표적인 건설기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일봉상도 그렇고 주봉상으로 이제 크게 보시면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22년, 23년도에 잠시 주춤했다라고는 하지만 올해부터 해서 그리고 최근에도 주가를 계속해서 밀어올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이 왜 이렇게 잘 갈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뭐 미국이라서만 잘 나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터필러가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쓴 배경에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몇 가지 있죠. 제가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도 제약바이오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런 인프라나 건설 쪽도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쪽에 있어서 단기간에 금리가 올라가서 자금 압박을 받는다든지 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대로 금리가 이제 낮아지게 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수혜를 본격적으로 볼 거라 기대되기 때문에 건설 경기, 더 나아가서 인프라 수혜를 볼 수 있는 캐터필러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프라 관련된 업종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딱히 인프라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오르지 못했었습니다. 기존의 뭐 전력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력 관련된 종목들만 재미를 봤지 이런 건설 기계라든지 뭐 철도,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빛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이제는 금리 인하에 맞춰서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7월부터 본격적인 건설 기계 수혜를 볼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준율을 본격적으로 인하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건설 경기, 건설 기계 이제 내수 판매량도 21%가 넘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는 미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건설 경기가 이 저금리로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 수혜를 볼 것이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 세계를 봤을 때 가장 큰 시장이라고 평가하는 미국과 중국이 건설 경기 쪽에서 회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세계적인 흐름이 따라갈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설기계나 인프라라고 하면 이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경기 때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매수를 해서 호경기로 나아가는 걸 기다린다면 그때 이제 주가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것이죠. 불경기에 매수해서 호경기에 매수하기에 적합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캐터필러 말고 캐터필러 대비해서 상당히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프라코어 주가 역시도 아직 본격적으로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추세 자체도 저는 하방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지금부터 잡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확인해 본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인프라 수혜는 훨씬 더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중국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전 세계의 생산 공장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대체 국가라든지 뭐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서 미국으로 다시 공장을 되돌리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이 어떻게 보면 다른 차선책이 될 수 있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새로운 국가, 새로운 곳에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인도라든지 베트남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 이것도 다 건설을 새로 해야 되는 것이고 도로를 다시 깔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올라갈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걸 토대로 봤을 때 지금 불경기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를 고려해 본다면 건설기계를 지금 같은 시기에 꼭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아마 공포 때문에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꺼리시게 될 겁니다. 이때부터 주목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의 두 번째 종목으로 HD 현대인프라코어 만나봤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도 이 기관과 외인이 집중하면서 2%대 강세를 보였고 최근 9월 들어서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두 번째 종목 대응 전략 한마디씩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 먼저 들어볼게요. 다음 네. 주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다음 주부터 저는 HD 현대건설기계를 공포 속에서 희망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포 속에서 희망을 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가람 대표님, 저희 뉴프렉스 다음 주 어떻게 좀 접근해 볼까요? 메타버스는 단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뉴프렉스를 말씀드렸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뉴프렉스는 6,400원대 지지 네.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지지 라인에서 충분히 추가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프렉스 6,400원대 지지 라인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베스트 30 세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저희 세 번째 종목으로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저는 대한해운을 가지고 왔는데요. 해운주들 지금은 지켜볼 시기다
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운주, 기존의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해운 운임지수 2가지 혹은 3가지를 통해서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기존에 움직였던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해외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또 상당히 강한 움직임들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해운 운임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나왔죠. 바로 캐나다 밴쿠버의 곡물 터미널 노동자 파업 돌입, 그리고 미국 항만 노조 이쪽에서의 파업 예고, 이 2가지 이슈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두 쪽에서의 해운 물동량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파업, 여기에서 물량이 쌓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쪽 해운 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지만, 반면에 이 예상에 빗나가는 부분,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부분이 있을 텐데요. 파업을 막기 위해 개입을 어느 정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었지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항만노조가 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지금의 파업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커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업이 현실화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선복 부분, 바로 선복이라는 이 화물 내에 어느 정도 실을 수 있는 공간,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인 해상 운임지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 이 해운주들, 바다권에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가람 대표의 3번째 종목으로 대한해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급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 3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해운 운임 관련해서 종목을 준비했고요. 네. HMM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좀 보면서 30 종목에서 선정을 하려고 종목들을 딱 보다 보니까 차트를 봤는데 너무 좀 흥분이 되는 차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좋은 상황이 또 있었구나.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준비해온 3종목 모두 사실 타점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도 꼭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는 제가 또 월요일, 금요일 계속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타점이 왔을 때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차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메리트를 보고 흥분을 한 것이냐?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을 찾았다면 3년 정도는 인내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일반적으로 평균 3년 사이클로 많이 돌기도 하고요. 한번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기까지 3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HMM이 최전성기를 달렸던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2021년 중순입니다. 그 이후로 하락 추세를 이어갔고요. 보시다시피 저점을 계속해서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어떤 순간부터 갑자기 저점을 더 이상 내리지 않고 하방 지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이 거래량이 대량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몰렸을 때입니다. 바로 2023년 말이었죠. 네. 이때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막대하게 터져줬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때의 구간을 하방 지지를 해주면서 제가 지금 선을 그어드린 이 구간 아래로는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받쳐주고 있어요. 물론 이 기술적 분석이 보조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건 아니겠지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해 보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현재 평균 선형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HMM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 사이즈를 기반으로 해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니까요. 추후에 매출과 마진율이 회복되고 아직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2만 원 주가 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창대 대표의 3번째 종목으로 HMM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두 분 다 3번째 종목으로 해운주에서 선정해 주셨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